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제 이메일이나 DM으로 질문을 참 많이 주시는데요. 그 중에 많이 좀 겹치는 질문들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질문은요, 이겁니다. 회사를 다니실 때는 DB로 운용되고 있다가 그 퇴직금 재원을 퇴직을 하시면서 목돈으로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목돈인데 자산 배분 바로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목돈, 어떻게 자산 배분하나요? 방법이 다를까요?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어찌 보면 이런 질문은 답이 없습니다. 그죠? 답이 있을 수가 없죠. 이런 걸 고민하는 곳도 없고 답변을 연구하는 곳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참 애매해가지고 어찌 보면 그동안 미루어 왔는데요. 아니다, 우리는 좀 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이라는 건 이론적으로는 어때요? 목돈 자산 배분하면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먼저 복습 살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퇴직연금을 DB로 가지고 계셨다면 근로자분께서는 회사를 다닐 동안 회사에서 회사의 DB 계좌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될 그런 돈들, 어찌 보면 언젠가 퇴직금으로 줘야 될 그 돈들, 그걸 부담금의 형태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쌓게 되고요. 여기서 안에 어떤 걸로 굴러갈지도 회사가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돈을 계속 쌓고, 이건 큰 계좌예요. 누군가가 퇴사를 하시게 되면 이 사람에게 주어야 될 퇴직급이라는 거를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서 그냥 뺏어 주는 겁니다. 즉 고객별로 계좌가 있거나 뭐 그런 DC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때 근로자는 IRP를 만들어서 돈을 받게 되고, 이렇게 받게 되는 돈은 과거의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DB니까요. 근로자가 그동안 뭐 신경을 쓰거나 운용을 했거나 운용 수익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약속되어 있는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퇴직금이 이제 우리는 IRP로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로자가 얼마를 받을지가 아예 정해져 있다고 해가지고요. 확정되어 있는 급여 형태다 해가지고 Defined Benefit, DB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연을 주신 분은요, DB에 있던 거를 IRP로 받으셨을 거예요. 금액은 애초에 다 정해져 있는 걸 거고, 그럼 고민은 뭐가 되겠어요? 자, IRP에 이제 목돈이 있는 상태, 퇴직을 하면서 받았을 때 요거를 어떻게 운영하면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현실적으로요, 세 가지 보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목돈으로 자산 배분을 하기에 우리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목돈을 한 번에 자산 배분하는 겁니다. 자산 배분 포트를 짜가지고 그 목돈을 한 번에 쭉 세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추후에 플러스 알파는 없죠. 매월 적립금 이런 거는 없습니다. 목돈 한 번에 세팅하기. 두 번째는요, 목돈을 거치해 두고 조금씩 거기서 빼가지고 옮겨가면서 적립식으로 자산 배분을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법한 방법대로 최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요, 목돈을 거치해 두고 비슷한데요. 이번에는 일부만 빼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적립식, 요거는 일부를 뺐는데도 그것도 목돈의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를 해봤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목돈을 한 번에 자산 배분하기. 자, 이겁니다. 목돈을요, 우리 이해하기 쉽게 1억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실제로 1억은 경우도 많고요. 대다수의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요, 1억보다 많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민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요, 회사를 정말 20년 이상씩 다니신 분들이 지금 이제 퇴직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간중간에 퇴직을 하게 되면요, 그냥 몇천 쌓이고 퇴직하고 몇천 쌓이고 퇴직하고 그렇게 써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처럼 목돈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요즘 문의를 주시는 분들을 보면 20년 이상씩 다니다가 퇴직을 하시는 분들, 보통은 수억 대가 되겠죠.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첫 번째 방법은 목돈을 한 번에 자산 배분하는 겁니다. 자, 요게 어떤가요? 이론적으로는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원래부터 목돈을 관리하기 위한 툴입니다. 그래서 이 물음 자체가 우리가 딱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목돈은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하나요? 라는 것은 어찌 보면 목돈을 운용하는 방법이 자산 배분이기 때문에 바로 자산 배분 세팅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6대4로 세팅을 한다거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영구포트, 주식, 채권, 달러금 25%씩 배분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 책을 보고 또는 제 초심 시리즈나 제 강의를 들으시고 제가 짜드리는 포트를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충분히 예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요? 손이 안 나가죠. 손이 안 나갑니다. 자산 배분 세팅에 두고 어느 정도 큼직큼직하게 리밸런싱 정도만 해주면서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큰 목돈을 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근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투자를 세팅한다는 것이 손이 안 나갑니다. 좀 더 설득을 해드리자면요. 여기 6대4가 아닌 다른 포트들은요. 대부분 주식의 비중이 30%를 넘지 않습니다. 즉 주식이 아닌 자산들은요. 우리가 목돈으로 바로 매수를 하더라도 부담스럽지 않은 자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주식이 두려운 겁니다. 근데 주식의 비중이 연구 포트는 25% 정도 되고 심지어 제 포트에는 해외 주식, 국내 주식 합쳐서 20%밖에 안 됩니다. 많은 자산 배분 전략들이 주식의 비중이 3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목돈이 있어도 얼마든지 자산 배분 세팅을 한 번에 해도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설득이 안 되시고 여전히 너무너무 부담스러우시다면, 손이 안 나가신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자, 한 번에 자산 배분 세팅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포트를 짜는 것이 두렵다면 이 방법도 대표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영상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TDF라는 이 전략은요. 기본적인 전략이 글로벌 투자고요.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인 거죠. 여기에 들어있는 세부적인 자산들의 총수를 합하게 되면요. 보통 수천 개의 자산들을 전 세계에 뿌려져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억이라는 돈으로 이거 하나를 사더라도 실제로는 수천 개의 글로벌 자산 배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목돈으로 이렇게 한 번에 사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 수백 개, 적어도 수천 개의 자산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부담스러우시다면 수많은 TDF 라인업들 중에서 2025 뭐 쭉쭉 나가서 2050, 2055 아마 지금은 2060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많은 라인업들 중에서요. 가장 앞선 것, 즉 지금부터 가장 가까운 숫자는 2025잖아요. 그래서 어느 회사의 것이 되었든지 TDF 2025를 선택하신다면 대부분의 경우에요. 여기 들어있는 주식의 비중은 채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목돈으로도 하셔도 훨씬 생각한 것보다 변동성이 작을 겁니다. 나이에 맞추는 것보다 어찌 보면 지금 내가 자신이 없다면, 아직 너무 두렵다면, 그래서 보수적인 ETF 하나를 선택하고자 하신다면 이렇게 TDF 2025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무 분산이 안 돼 있다고 느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이것마저도 만약에 손이 안 나가신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목돈은 거치를 해두고 거기서 조금씩 빼가지고요. 적립식으로 자산 배분을 하는 걸로 옮겨가는 전략입니다. 자, 요거는 뭐 조삼모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방법론적인 방법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방법의 장점이 있냐면 여기에서 목돈 거치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 편히 둘 수 있는 안전자산에다가 넣어둔다는 거고요. 적립식으로 자산 배분을 시작한다는 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든 간에 우리는 이게 되게 무서운 투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걸로 소액이기 때문에 목돈이 대부분 안전자산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편히 자산 배분을 시작해 볼 수 있는 전략이 되겠죠. 아마 입사하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적립식으로 자산 배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이미 해보셨기 때문에 괜찮으시겠지만 지금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목돈을 가지고 자산 배분을 시작하시려면 이번의 방법이 아주 괜찮을 수 있습니다. 자, 여전히 1억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억 중에 100만 원만 떼가지고 이걸로 자산 배분 포트를 짜는 겁니다.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100만 원으로 얼마든지 충분히 짤 수 있죠. 지금은 ETF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9,900만 원은 어디에 둘 것인가?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IRP 계좌잖아요. IRP 계좌에서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요. 이 9,900만 원을 원리금 보장 상품에 담아두는 방법. 우리는 지금 방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정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매달 100만 원씩 뽑았어야 됩니다. 즉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뽑았어야 되니까 우리가 묶어둘 수 있는 돈은 한 9,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세팅하는 게 좋겠죠. 자,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900을
전부 수시형에 넣어두는 겁니다. 수시형 뭐뭐가 있죠? 우리 배웠습니다. 자, 수시형 RP 같은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MMDA도 수시형이죠. 얼마 전에 올려드린 요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형 ETF. 자, 이럴 때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겠죠. 여기다 넣어두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일단 안 깨집니다. 이건 안전하잖아요. 안전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수시, 입, 출금이 가능하죠. 그러면 매달 100만 원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계속 뽑을 수 있게 되고, 남아있는 돈은 3% 중반대로 금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게 있겠어요? 자, 1년 동안 1,000만 원 정도가 나갈 거니까 한 9천 정도는 아예 묶어두자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방법이 있겠죠. 한 5천은 3년짜리로 묶어두고, 한 3천은 2년짜리로 묶어두고, 한 1,900은 수시형으로 두는 거죠. 기간을 묶어두게 되면 조금 더 높은 이자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들이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저축, 은행, 예금, 우체국, 예금. 지금은 제 과거 영상과 달리요. 저는 이런 거 목돈, 안전자산에 넣어둘 때 채권 ETF를 전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채권 ETF가 뭐 기대값은 훨씬 높겠지만 지금은 워낙 고금리여서 이런 걸 활용하는 게 아마 지금 사연을 주신 이런 분들에게는 훨씬 마음 편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 ETF 이것도 엄청 가격 움직이거든요. 그거 은근히 되게 피곤합니다. 저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9,900만 원이라는 것을 세팅을 해둡니다. 여전히 원리금 보장되는 데다가 목돈 다 넣어놓으니까 진짜 마음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100만 원씩 꺼내가지고 뭐 할 거냐? 여기서는 자산 배분을 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제 생각에는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전체로 보면 100만 원은 아직 소액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6대4라든지 뭐 연구 포트 아니면 제가 짜드린 대저택 포트라고 있거든요. 포트. 자, 이런 거 정도로 해가지고 매달 100만 원씩 빼가지고 여기에다가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어떤 투자든지 이렇게 적립식으로 하게 되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는 정말 좋은 리스크 관리 기술이 자동으로 발동하게 됩니다. 이걸 믿으시고 이 적립식은 정말 안정적인 수익이 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팅을 하시면 아마 만족을 하실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뭘까요? 목돈을 거치해 두고, 요건 알겠죠? 자, 일부만 자산 배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적립식이 아니라 일부 자산 배분인 거죠. 자, 요런 그림입니다. 1억 원이라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7천만 원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형을 묶어두거나 아니면 기간을 좀 쪼개가지고 약정을 해두시고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완전히 세이프, 안전하게 지킵니다. 지키고 나서 적립은 생각보다 귀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3천만 원을 이렇게 뚝 떼내가지고요. 요걸로 자산 배분을 해봅니다. 여기서 적립이 아닌 목돈 자산 배분을 선택하는 이유는요. 이게 안정적이구나.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추가적인 적립 없이 운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요대로 꾸준히 한 1년 해보시면 믿음이 생기게 되겠죠. 와, 1년 동안 시장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뭐 이런 사고 터졌다가 막 이럴 때도 이 3천만 원이라는 목돈은 1년 동안 생각보다 잘 버텨주는구나. 7천만 원은 시장과 상관없이 안전하게 넣어놨으니까요. 이 3천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괜찮구나. 충분히 내가 생각할 때 목돈이라고 생각되는 이 돈이 자산 배분으로 잘 지켜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떼어내는 겁니다. 그래, 이제 믿음이 생겼으니까 요걸 떼내야겠다 하면서 자, 여기 있는 일부를 또 떼내어가지고요. 요걸 또 자산 배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옮겨가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1억 원을 모두 자산 배분한 날까지 테스트를 해보고 믿음이 생기신다면 다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자산 배분은요. 이렇게 목돈을 운용하기에 너무 좋은 전략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목돈으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면 될지 손이 진짜 실제로 안 나가는 분들을 위해서 방법론적인 거를 세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목돈 운용하시는 분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퇴직금을 받으면 공돈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출금해서 맛있는 거 치킨 사 먹게 되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운용하셔가지고요. IRP에서 마음껏 불리신 다음에 나중에 연금으로 찾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IRP 목돈 운용의 성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보미 TV